안녕하십니까. 전자헌법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전자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약속음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다만 전자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자음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기관이 뭐냐면 전자음 관리기관이다. 그리고 전자음 행위, 발행에서 비해서라든가 지급 제시 모든 게 뭘로 이루어진다? 전자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자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전자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서류로 행해지던, 즉 종이에 행해지던 행위가 전자문서에 행해지고 그 전자문서에 행해진 전자문서를 기존의 종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기명날인, 도장 찍고 서명했던 그러한 행위가 뭘로 이루어지냐면 공인전자, 전자서명. 이것은 공인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기명날인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문서의 서류와 같은 동일한 효력, 그 다음에 전자서명의 기명날인과 같은 동일한 효력, 이것은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법적 효력을 이용하여서 이 전자적으로 전자음이 전전 유통되는데 그것을 전자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에서 오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 예컨대 뭐 배설을 한도를 20배밖에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자적으로 이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고받았던 것을 전자문서의 송신 또는 수신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뭐 기명날인은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을 했을 경우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그러한 기술적인 요소가 도입됐을 뿐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의 전자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라는 측면만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감독도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자 감독은 우리가 현재 금융감독은 어떻게 했냐면 자 금융감독은 우리가 정책하는 부분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것을 가서 감독 정책도 어느 정도의 금융위로부터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검사도 하는 뭐가 있죠?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관한 건 어디서 하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애완이라든가 이런 건 어디서 하죠? 이것은 재경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감독이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어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음. 자 어음은 원칙적으로 금융이라든가 그 금융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당사자의 어음을 주고받고 함으로써 법률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수표를 공부할 때 수표에서는 단지 발행이 항상 뭐였다? 은행해야 된다. 그리고 어음교환서라든가 이런 경우에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경우 어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빼놓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은 순수하게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전자음 관리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전자음 관리기관이 이 전자음 관리기관을 감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자음 관리기관을 통해서 모든 어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음 관리기관이 약해서 비밀이 새 나간다든지 개인정보가 샌다든지 해커가 침입해서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그걸로 새로운 어음행위를 해가지고 개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힌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자음 관리기관이 감독이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자음 관리기관이 적격업체로서 효력이 없다. 그럼 이것을 뭐 없애고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만약에 여기에 제대로 된 설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전자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어떤 심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해야 되는데 자 기존의 어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독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음법이라든가 수표법을 공부할 때 이러한 내용은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감독은. 그렇지만 이 전자음 관리기관은 전자음법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면서 이 전자음 관리기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해 가지고 감독이라는 개념이 이 전자음에는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약속어음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전자음법 자 전자음법은 무엇과 같습니까? 어음법과 같습니다. 어음수표법의 관할 부서는 어디죠? 법무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법은 법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법, 뭐 민법이라든가 상법, 형법 이런 거 전부 어디다?
법무부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소관사항이라는 것은 그 법무부에서 법을 개정하고 뭐 한다는 거죠. 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는 경우. 그래서 하고 여러분들 뭐 증권거래법이니 은행법이니 이런 건 다 어딜까요? 이런 건 전부 어디다? 이것은 재경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할부처가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전자음에 관한 이 전자음법은 어디다? 어음법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소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음법은 법무부의 소관상이다. 그래서 관리 감독도 법무부 장관이 한다. 다만 법무부 검사들은 이 금융이라든가 이런 감독 시스템에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보통 어디다? 금융감독원이다.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에다가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대신 해달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시면 전자음 관리기관에 대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을 한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전자음 관리기관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자음 관리기관에 전자 업무에 관한 시설, 장비,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자료로 제출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음 관리 업무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법무부는 그 은행에 대한 시스템,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시스템도 잘 몰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나가서 검사할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이 금융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사람을 파견해서 전자음 관리기관의 적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감독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시정조치인데, 자, 시정조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자, 당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자,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경고, 그 다음에 임직원에 대해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금융 관련 법에서는 다 이런 감독 시스템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음 관리기관의 임원이 뭐 일을 잘못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해임을 공고한다든지 뭐 직무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하고 난인데, 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기관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의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 검사를 누구한테 할 수 있다? 금감위에다 위탁할 수 있고, 자, 금감위에서는, 이러한 금감위에서 권한은 이 상시적인 검사 권한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당연히 금감위가 모든 것을 이 전자음 관리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니고 단지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한다 이거죠. 상시적이 아니고 단지 법무부 장관이 요청을 할 때 그리고 위임을 받아서 알아서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감위가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검사 항목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검사할 때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뭐죠? 우리 주총에서 뭐가 있었죠? 정기총회가 있었고 임시총회가 있었죠. 자, 정기총회라는 것은 1년에 정해진 어떤 특정한 때에 그것을 검사하는 게 정기검사입니다. 그래서 관리기관의 기술 능력이라든가 재정 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여부 등을 검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시검사는 필요하다고 느낄 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경우에 나가서 실제로 이 검사를 하는 게 이 수시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뭘 검사하느냐 이거죠. 나가서 이 검사를 할 때 그 전자음 관리기관이 법령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법이라든가 시행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되고, 보안성 심의라든가 보안과 관련된 사항.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해커입니다. 자,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은행을 예를 들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듣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은행입니다. 여러분들이 A가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은행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이 은행인 자기 계좌에 접속해서 이 은행으로부터 C에 있는 계좌에다가 어떻게 한다? 이에다가 제가다가 1000만원을 이체시킵니다. 자, 1000만원을 은행 이체시킵니다. 자, 이것을 누군가 여러분 이 금융거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 보고 있는 사람이
이 똑같은 행위를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자기 계좌로 넘기거나 제3자의 계좌로 넘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가능하게 할까요? 못하게? 가능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뱅킹을 안 해주신 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컴퓨터에 보면 보안 프로그램이 막 설치됩니다.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서 이것을 여러분들 타이핑할 때 그 타이핑에 관한 정보도 전부 입력을 해커해 나갈 수 있는데 그 타이핑에 관한 정보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이게 깔리면서 그 제3자가 들여다보지 못하게끔 그러한 시스템이 이르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거 그게 뭐냐면 보안성입니다. 근데 자 보안성을 하게 되면 자 그 보안성 기준에 맞게끔 컴퓨터가 수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화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안전 설비를 갖춰야 될 장비가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러한 것을 심의를 한다는 거죠. 보안성 심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보안성 심의를 통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숙지를 캐치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전자보안관리기관이 굉장히 기준 미달에 기준에 굉장히 많이 미달하고 그 다음에 보안성 심의도 약하고 여러 가지 경우에 이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보안관리기관을 어떻게 한다? 지정 취소를 누가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 사유가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보안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때 그렇죠? 만약에 그 물적 서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로 서류상으로만 꾸며가지고 그거를 받았을 때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합병, 파산, 영업의 폐지 등으로 해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때. 근데 이미 이제 지정을 취소를 받았지만 그 전에 계속 이루어졌던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사의 행위에 관해서 이사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그 이사의 직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다음에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도 이 벌려놨던 일은 마무리를 져라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자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억울한지 아닌지 들어보겠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전자보안관리기관에서 취소하겠다. 지정을 취소하겠으니까 당신이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항변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청문이죠. 그래서 이 청문을 실시해야 되고 지정을 취소한다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서 제3자로 하여금 알게 되겠죠. 컴퓨터 통신도 물론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제3자로 하여금 전자보안관리기관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 사용자 등록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자보안 행위를 한다든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미리서 막아야 되는 건다 이겁니다. 자 벌칙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타이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읽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떤데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는 경우 어떤 경우냐 자 지정을 받지 않냐고 전자보안관리기관 업무를 한 경우죠. 그렇겠죠? 이런 경우 그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당한 자인데 자 전자보안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냐고 전자보안을 발행한 자. 자 여러분들이 전자보안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늘었죠? 전자보안관리기관에다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보안관리기관은 여러분이 만약에 부도사실을 맞은 때가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보안관리기관에 등록을 하고서 그러한 전자보안을 발행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한 전자보안을 발행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전자보안 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그렇죠? 이거는 주로 누굴까요? 전자보안관리기관에 종사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보안관리기관에서 전자보안관리기관에 검사를 나왔는데 방해를 하고 검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관한 죄인데 전자보안은 전자보안의 법적 성질은 뭐라고 그랬죠? 전자증권이다. 자, 전자증권은 뭐다? 기본적 성질은 유가증권이다. 자, 유가증권인데 이거를 단지 전자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전자증권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전자음은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 형법상 유가증권에 관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형법상의 이 조에 의해서 유가증권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뭐 위조한다든지 변조할 때, 즉 전자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뭐 불법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유가증권을 그렇게 한 경우처럼 그에 해당되는 제목으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태료는 1천만 원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가지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전자화음 관리기관은 뭘로 간주한다? 금융기관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금융기관을 보기 때문에 처벌받고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은 누구의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 옛날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인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금융위원회가 되고 그 밑에 산하 뭐가 있죠? 금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받는 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이 법에 의해서 은행법이라든가 증권거래법 이런 법에 의해서 이 감독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자어음법도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관사항이지만 금융기관에 준해서 이 예외적으로 이 전자음관리기관의 검사를 누구한테 위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전자음관리관에 대한 검사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전자음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약소보험을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소보험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다만 IT 즉 전자기술의 발달함에 의해서 전자기술을 쓴 부분만 한해서 특별하게 법이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약소보험과 다른 내용을 전자음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어음법에서 없는 내용은 뭘 적용한다? 어음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전자어음은 약소보험과 별개다 아니다? 별개가 아니다. 그래서 같은 유가증권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 전자어음법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